232쪽을 보시면 마지막 단원이에요. 빛의 이중성이 나옵니다. 자, 빛의 이중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빛의 성질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라는 걸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어요. 뭘까라는 걸, 빛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결론은 빛은 파동이다라는,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얼핏 간단하게 얘기했었잖아요.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다고, 그치? 그걸 통해서 빛이 간섭을 하고 빛이 회전을 하는 걸 통해서 빛은 뭐다? 파동이다 라고 결론이 나 있던 상태에서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영이라는 하나님 한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어요. 요 일직선 라인에 이렇게 일직선을 한번 잡아줄게. 자, 여기에 뭐를 놨냐면 빨간색 광원을 놨다고 얘기를 할게요. 광원이 빨간색 빛이에요. 근데 여기다 조그맣게 아주 매우 작은 구멍이에요. S0라는 걸 뚫었고요. 여기가 중앙 일직선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지게끔 대칭적으로, 위아래 대칭적으로 또 다른 구멍을 뚫어요. S1하고 S2. 슬릿이란 말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걸어준다? 스크린을 걸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게 나왔냐면 가운데 부분이, 정중앙분이 빨간색, 그 다음에 까맣고 빨갛고 까맣고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간섭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가 뭐냐? 빛이 직진만 하잖아요. 그럼 여기 광원에서 온 빛이 S1하고 S2까지 도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고? 회절을 해요. 장애물기까지 전달이 된다고. 자, 회절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또 도달한 빛이 또 뭘 일으켜요? 회절을 일으켜요. 그 회절을 일으킨 두 빛이 여기 왔을 때 뭘 일으킨다고? 두 개의 빛이 합쳐지면서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간섭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섭. 간섭문이란 말은 여러분 앞으로 되게 많이 듣게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저기서 온 빛하고 여기서 온 빛이 두 개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빨간 색깔로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부분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라고? 보강. 안 보이는 건 뭐가 일어난 거라고?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배우면 저거를 수식적으로 따져요. 이중슬릿 실험은 되게 중요한 거라서 물리투 가게 되면 요거를 수식적으로도 따지게 되거든요. 경로차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따져서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시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로 빛이 뭐다? 회절도 하고 빛이 뭐도 했다? 간섭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파동의 성질 중에서 다른 거, 입자는 가질 수 없고 파동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이 대표적인 게 뭐다? 회절과 간섭이거든요. 그걸 눈으로 확인해 준 거라고. 빛이 회절도 했고 빛이 간섭도 일으킨다라는. 그래서 빛은 뭐다? 파동이다. 그럼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끝인 줄 알았거든. 빛은 파동이니까. 그런데 빛의 파동성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광전 효과가 그건데요. 광전 효과를 설명해 볼게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는 빛 광자 보여요. 전자는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전 효과는 뭐냐? 금속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 저게 만져줄게요. 말은 별거 없어요. 금속에 빛을 쬐어준다고 그랬더니 그 금속에서 뭐가? 전자가 튀어나간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광전 효과라 불러요. 그럼 전자가 튀어나간 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저걸 확인을 했냐? 여러분들 검전기예요. 아시잖아요. 검전기, 금속판, 금속밥. 배전되지 않은 검전기거든요. 여기다 뭐를 비춘다? 빛을 비춰요. 근데 보통 에너지가 많은 빛, 보통 자외선이거든요. X선 또는 자외선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얘를 비친다. 가시광선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자외선을 비춰줘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축 늘어져 있던 검정이가 축 벌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벌어진 걸 확인했는데 이 벌어진 걸 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얘가 뭐다? 플러스의 전기를 띤 상태로 벌어졌다는 걸 확인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외선을 쪄줬더니 얘가 왜 플러스가 됐겠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전자, 여기 골고루 퍼져있던 전자가 마이너스 전자가 바깥으로 퉁 튕겨져 나간 거야. 그럼 이 검정기 전체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플러스로 배전되겠죠? 전자가 튕겨 나간다고.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방전 효과라 불러요. 금속에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튀어나가더라고. 근데 이 실험을 했으면 이 실험 결과를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그 실험 결과를 빛은 파동이니까 빛의 파동성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안 돼. 그게 왜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방전 효과는 저거예요. 별거 없는데 방전 효과라는 것 자체가 빛을 쬐었더니 금속에 빛을 쬐었더니 금속에 붙잡혀 있던 전자들이 금속 바깥으로 튀어나가. 저게 광전자인데 이게 방전 효과인데 방전 효과의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를 분석해 봤더니 뭔가 이상하더라고. 자, 첫 번째 실험 결과가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 특정 진동수보다 큰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진동수가 특정 값보다 작아. 빛의 세기가 강하더라도 광전 효과는 절대 안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쓰고 얘기할게. 두 번째 거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특정 진동수보다 이거는 특정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치는 거야.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광선 효과는 일어나.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원래 파동의 세기, 파동의 에너지는요, 파동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또는 세기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파동할 때는 기호를 I라고 쓰는데 I는 진폭 제곱, 진동수 제곱에 비례하여 당연히 시간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빛을 오랫동안 띄워줄 때면 그만큼 많은 양의 빛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 파동의 에너지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진동수뿐만 아니라 진폭도 있고 시간도 있어.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광전 효과는 진동수가 특정 값보다 크면 그 즉시 일어나. 빛이 세든 약하든. 진동수가 특정 값보다 작으면 절대 안 일어나. 빛이 아무리 세도. 그럼 이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파동 이론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저게 난제였어요. 이 광전 효과가 나온 게 1800년대 중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했고 그 광전 효과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동수의 단위를 쓰는 진동수 단위가 뭐였죠? 헤르츠지. 그 헤르츠가 광전 효과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가 나온 걸
물리학자들은 물리가 뭐 하는 거냐면 어떤 현상이 생겼으면 그 현상이 왜 어떤 논리 때문에 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물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알고 있던 물리 이론 가지고는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똑바로 설명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넘어갈 때까지 풀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물리는 기고만장했을 때였어요. 뭔 소리야? 대부분의 물리 현상들은 우리가 다 밝혀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없다. 앞으로 이제 후배들 니네들은 물리하지 마라. 먹고 살 게 없다. 왜? 우리가 다 밝혀냈으니까. 이런 개건방을 떨 때였거든. 근데 이 현상을 설명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네,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24살짜리가 과양자설,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에 대한 거, 이 논문 3개를 발표를 해요. 발표 당시 뭔 개소리야 죽을래? 이 어린 놈의 새끼 근본도 없이 이따 이 개소리 했네? 라고 했어. 다 반응이 그랬으니까 이상했거든. 뭔가 그때 나온 거예요. 과양자설이. 자, 빛은 이게 뭐냐? 과양자라는 알갱이의 불연속적인 흐름이다. 뭔 개소리야. 여기서 핵심은 알갱이야. 과양자라는 알갱이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빛이 회전하고 간섭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럼 빛은 파동인 게 확실해요. 입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입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조금이나마 물리적 상식이 있는 놈은 미쳤나 이 여러분들 별 느낌이 없는데 동전 던지기 하는 거예요. 돈 내기 하는 거예요. 자, 동전 던졌어. 앞면 뒷면 뭐 돈 걸고 너 내기 하잖아, 그치? 자, 앞면 뒷면. 그럼 일반 사람들은 난 앞면, 난 뒷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한 거야? 난 양면. 말이 돼야 한대. 나는 두 면 다 보이는 거라고 그래. 어? 미친 거잖아. 실제로 여러분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 뒷면이 다 보일 수가 있어요. 퉁 던졌는데 바닥에 진흙이야? 푹 꽂혀서 섰어. 이렇게 보면 앞면이고 이렇게 보면 뒷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생각, 사고의 틀을 좀 넘어선 거야. 근데 이게 단지 얘가 천재만 나온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은 여러분 이 여기서 나왔던 식이 이거예요. 우리 이거 배웠던 식이에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할 때 배웠던 식인데 이게 과학량제에서 나온 식이에요. 미리 배웠지? 는 H 람다분의 C. 빛의 에너지는 뭐가 결정한다? 진동수가 결정한다. 진폭 따위 필요 없다. 이게 광양전설의 핵심이에요. 이거 갖고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 설명이 다 돼요. 근데 보통 그때는 야 그거는 끼워 맞추는 거지. 일단 전제가 틀린 거 아니야. 빛은 파동인데 이 새끼야. 무슨 빛이 알갱이야. 잘못했어 라고 했던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이 검증을 해가 뭘 해도 이 식 자체가 틀린 건 없어. 그럼 이걸 과학연구소를 아이템 주장했는데 빛의 에너지는 뭐가 결정한다? 진동수. 뭐 진동 같은 게 에너지가 많은 거고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많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설명했냐? 광전 효과를 광양자 설을 이용한 광전 효과 설명이에요. 자, 일단 금속이 이렇게 있어요. 금속 한땡이에요.
이 안에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전자는 금속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근데 금속 바깥으로 잘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잘 나가면 전자가 잘 나가면 그만큼 전자는 전기를 띠기 쉽다는 얘기거든. 금속 자체가. 근데 우리가 금속 만지면 무슨 찌릿찌릿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는 못 나간다고.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럼 얘를 못 나가게 만드는 뭔가 에너지 장벽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놓고 W라고 하고 뭘 얘는 뭐라 불러? 1 함수라고 해. 함수라는 말에 꽂히지 말고 W는 뭐냐? 1함수는 뭐냐?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에너지 장벽이란 느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금속이 전자의 주인이야. 얘는 전자는 노예야, 노예. 노비라고. 노비는 지 마음대로 주인 허락 없이 아무데나 가 못 가? 못 가. 그런 느낌이라고. 자, 여기에 뭐가 온다? 훌륭하신 분이 와요. 광양자라는 게 빛 알갱이를 뜻합니다. 이 빛 알갱이가 얘를 빵 때려주는 거예요. 가지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얘한테 빵 때려서 에너지를 줘. 그 에너지를 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 이 에너지 장벽 1함수 더 크면 튀어나가는 거고, 작으면 못 튀어나간다고 얘기를 한 거야. 딱 맞고 튀어나가서 전자가 얘 뭘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광양자 자체가 튕겨나온 놈도 1함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받았으면 튕겨나간 놈도 에너지가 남아있겠지? 그걸 광전자 운동 에너지를 불렀다. 그럼 요 얘네들 사이의 양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을 준 거야, 광양자가 누구한테? 전자한테. 그럼 전자는 뭘 이겨내야 돼? 1함수를 이겨내야겠지? 그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라고?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식이라고.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노예야. 노예 해방꾼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몸값이야. 노예가 합법,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노예는 합법이었어요. 15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노예는 합법이었어. 재산이 내 재산이었단 말이야. 내가 돈 주고 산 놈이라고. 합법이었어. 이 노예가, 노비가 합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내 몸값을 지불하면 돼. 주인을 죽이면 돼요. 그건 불법이야. 될 수 있지만 그건 불법이잖아. 몸값을 지불하면 돼. 근데 노예는 돈 벌기가 되게 어렵지. 자기 몸값을 지불하려면 말도 안 되는 한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래야 갚을까 말 그 정도란 얘기야. 그래서 노예 해방꾼이 와서 너 노예 몸값 얼마니? 100만 원이요. 그래, 너 100만 원 줄게. 그리고 갔어. 노예가 주인한테 100만 원을 주고 자유의 몸에다가 나갔어. 한 푼이 없네. 배고프네. 좋긴 한데 자유의 몸이라서 배고파 뒤지겠네. 집었으면 어떻게 가? 다시 찾아가 주인한테. 다시 노예할게 밥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몸값 남긴 그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광양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일부를 1함수를 이겨내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광전자. 튕겨나간 전자는 광전자라고 부르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식이에요, 저게. 오케이? 자, 저렇게 설명하면 얘기가 다 돼요. 중요한 건 요 광전 효과에서 나오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그래프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어떤 실험이냐면 여기 판때기가 이렇게 있어요. 금속 판때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줄 거고요. 여기에 전류계를 설치할 거고요. 이거를 진공으로 막아버릴 거예요. 이 장치를 진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 뭐를 빛을 비칠 거예요. 자, 이 판때기한테 금속 판한테 뭐를 비칠 거라고? 빛을 비춰줄 거라고.
자, 뭘 볼 거냐면 전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볼 건데 이 전류는 광전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전류라서 광전류라 부를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전압은 몇만 볼트 이게 아니라 몇 볼트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진동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빛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근데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가 튕겨나와요? 전자가 튕겨나와요. 근데 여기를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이 튕겨나온 전자가 여기 플러스 극으로 쭉 일로 딸려오게끔 얘가 어떻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저 실험이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봐. 가로축이 뭐냐면 전압이고요. 세로축이 뭐냐면 광전류예요. 전압이 0이요. 얘 전압을 0으로 걸었어. 그래도 전류는 흘러요. 빛만 비춰지면. 튕겨나온 전자가 얘가 인도 안에도 1분의 1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0일 때 0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전압을 크게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튕겨나온 전자가 딴 데를 안 가고 반대쪽으로 오게끔 다 잡아 당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일정해져요. 왜 일정해서?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다 이쪽으로 다 넘어갔으면 더 이상 전자가 넘어오는 숫자가 증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정하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거꾸로 걸을 거야. 그럼 이 전자가 저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걸 도와줘, 방해해? 방해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가다가 줄어들게 되겠지.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정지전압이라고 불러. 그래프 형태가 대충 저렇게 되는 이유 알겠죠? 그런데 이게 1번 빛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2번 빛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정지전압은 누가 커요? 1번 빛이 커요? 2번 빛이 커요? 정지전압은? 정지전압이 누가 크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는 반대쪽으로 방해했다. 그 뜻이야. 실제로 음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큰 거예요? 2번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2번 빛은 그만큼 전자가 한 놈도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세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됐다는 얘기는 곧 뭐야? 튕겨나온 광전자.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2번이 1번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똑같은 금속에다 빛을 비췄는데 왜 운동 에너지가 더 컸어? 똑같은 판때기로 했으니까 이람수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왜 컸어? 빛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2번이 1번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빛의 에너지는 뭐가 결정한다고? 빛의 에너지는 뭐가 결정한다고? 진동수가 결정한다고. 그래서 진동수는 누가? 2번 빛이 1번보다 더 크다라는 걸 뭘 갖고? 정지전압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광전류 가지고 또 뭐 확인해야 되냐? 광전류는 누가 커요? 1번이 2번보다 크죠. 광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튕겨나온 뭐가? 광전자의 개수가 많다. 그럼 튕겨나온 광전자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빛 알갱이가 많이 가서 때렸다. 빛의 세기가 1번이 2번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곧 중요한 건 잘 들어. 광전효과는 빛의 에너지랑 빛의 세기가 다르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 파동을 따질 때는 파동의 에너지나 파동의 세기는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광전효과 따질 때는 빛의 세기랑 빛의 에너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안 돼 있으면 광전효과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빛의 세기와 빛의 에너지가 다른 건데 빛의 세기는 뭘 가지고? 광전류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고, 빛의 에너지는 뭐 갖고 확인하는 거다? 정지전압 가지고 확인하는 거다.
빛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뭐가 크다? 빛이 진동수가 큰 빛이다. 파장이 짧은 빛이다. 이게 광전 효과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광전 효과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물리2에서 나오는 것까지. 물리1보다 조금 더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에. 야, 나올 때 한 방에 이해하자고. 그래서 요 그래프 되게 중요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정지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하나씩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만큼 방해하는데 세게 방해해야 돼. 그럼 튀어나온 놈들이 에너지가 많은 거야. 곧 튕겨나온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많지. 왜 운동 에너지가 많겠어? 에너지를 많이 준 거지. 그래서 빛 에너지가 큰 빛이 정지 전압이 크겠지. 그 빛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 뭐가? 진동수가 큰 빛이 주어졌다 그 얘기인 거지. 광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튕겨나온 광전자 개수가 그만큼 많다. 그만큼 광양자 알게이의 개수가 많다. 빛의 세기가 크다. 오케이? 두 개로 구분하는 거. 광전효과는 노예처럼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인식하기. 그래서 뭔가 노예. 그래서 저 그래프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가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그래프 하나가 잠깐만 제가 네, 페이지 236쪽에 있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자, 이게 진동수예요. 이게 광전자 운동 에너지입니다. 광 튕겨나온 전자 운동 에너지. 자, E 빼기 W가 2K 요거거든요. HF 빼기 W가 2K 요거예요. 광전효과의 기본식이 여기가 진동수고요. F 여기가 광전자 운동 에너지 2K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빛을 안 비춰주면 광전 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쭉 안 일어나는 어느 순간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겠지? 요때 진동수를 보고 뭐라 부르냐? 문턱 진동수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보세요. EK하고 F 사이의 관계식은 뭐야? F가 커지면 EK도 당연히 어떻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 함수 형태로 나와요. 자, 요때 요 값을 뭐라 부른다?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문턱 진동수. 옛날에는 한계 진동수, 임계 진동수 이런 말이었어. 우리 임계각이 뭐였어? 전반사 일으키는 최소의 각이었지. 임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똑같은 말이야. 뭔 뜻이야?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스페 진동수. 자, F0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뒤에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거든요. 근데 연장선을 한번 거볼래. 저 Y절편이 이게 뭘 뜻할까? 빛을 안 비춰 진동수가 없을 때 그때 에너지야. 마이너스 에너지. 이게 0일 때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 뭐야? 2함수. 그래서 이게 뭐다? 2함수. 그래프 형태가 저렇게 나오고 하나 더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는 항상 x분의 y거든. x가 진동수고요. y가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고 에너지. E는 hf지. f분의 2니까 뭐게 쓰고 h 뭐라고? 플랑크 상수라고. 이게 금속 A를 가지고 실험한 거였다. 그럼 금속 B를 가지고 실험했다. 그럼 어떻게 기울기가 똑같이 나와야 돼? 야, 똑같아 이 새끼야. 슉. 금속 B. 그럼 A하고 B하고 확인해 보면 누가 1함수가 커요? A가 1함수가 크지. B는 1함수가 얼마니까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속 B는 1함수가 작으니까 문턱 진동수 어떨 거야? 작을 거라고. 몸값이 적으니까 적은 돈만 줘도 해방이 될 거 아니냐고. 먼저 이해됐어?
근데 이거 그릴 때 뭐는 날아내야 된다고? 기울기는 날아내야 된다고. 왜? 기울기가 상수니까. 문제 이해됐어요? 강전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자, 먼저 빛의 이중성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피. 아까도 했지만 빛은 파동이에요. 왜? 회전을 하고 간섭을 하니까. 근데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어요. 왜? 방전 효과라는 걸 설명하려면 빛의 파동성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둘 다 갖는다.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이거 되게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죠. 앞면은 앞면이고 뒷면은 뒷면이야. 앞면과 뒷면이 같이 보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루고 광전 효과가 끝난 줄 알았어. 요 뒤에 물질의 이중성도 지금 같이 해버릴 거예요. 거기 문제도 안 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 좋아, 빛은 이중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빛만 특별해서 빛만 특별한 애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야. 생각을 한 거죠. 드 브로이라는 사람이, 드 브로이, 프랑스 학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야,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갖는데 그럼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놈들도 파동의 성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증명을 해버렸어요. 드 브로이 물질파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파동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람다는 딴 거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mv분의 h. 이게 물질파 파장인데 이게 뭐라고? 물질파 파장이에요. 여러분 mv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운동량이죠. 질량하고 속도 곱한 게 h는 똑같이 플랑크 상수고요. 저거 하나만 알면 돼요. 실험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입자라는 놈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간섭 무늬가 나오는 거, 회전 무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 입자도 간섭하고 회전한다는 거. 요식. 이게 시계 의미하는 건 그냥 파장은 파동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량은 입자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개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성질이 강하면 입자의 성질은 거의 표현이 안 되고, 입자의 성질이 강하면 파동의 성질이 구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둘 다 가지고는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상한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요 두 위치에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S1 위치가 있고요, S2 위치가 있고요. 이 위치에서 내가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야 임마! 그럼 1에 있는 애나 2에 있는 애나 그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좋아. 여기서 공을 던질 거예요. 근데 공도 뭐의 성질을 가져요? 파동의 성질을 가져요. 물질파면 맞아요? 그럼 소리가 여기 동시에 통과하는 걸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여기 동의를 동시에 통과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이 공도 공을 던질 거예요. 파동의 성질이 있으면 이 두 개 구멍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어야 돼. 공도 파동의 성질이 있으면 맞아? 실제로 공을 던져요. 그럼 여기 이 구멍을 동시에 통과해요. 잠깐 뭐래?
이게 이해가 되면 미친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씨발 공을 던졌는데 우리 구멍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다는 그 공이 쪼개졌냐? 분신술이냐? 뭐 개소리냐? 입자성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공이 만약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공이 파동이면 소리가 파동이 나서 소리가 여기를 동시에 통과하듯이 공도 여기를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해져요. 아니 씨발 공이 여기를 동시에 통과한다고. 그래서 고양이가 대져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슈리딩거 고양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 그걸 따지는 학문이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자라는 것들도 파동의 성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 소리를 질렀더니 여기 동시에 통과하면 당연하지. 공을 던졌더니 이 공이 동시에 통과했다고.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말은 돼. 말 돼. 그런 걸 따지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라는 건 그런 걸 따지니까 뭔가 말로 설명하잖아? 뭔가 개소리야. 그럼 실제로 여기 둘 중에 어디로 동시에 통과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둘 다 가능성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관측 등 뒤집어지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슈리딩거 고양이는 많이 들어봐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뭔 개소리야. 본인 나름대로의 이해를 해요. 아 이거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누구 아는 사람이 설명 듣잖아? 아니래 그거. 다시 또 고민해. 이건가? 아 맞는 것 같아. 또 아니래. 그걸 한 대여섯 번 해요. 조금씩 이게 상황. 근데 여러분 이거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거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걔가 나올 확률 자체를. 그게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가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보통 양자역학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일단 닥치고 계산부터 하라고 해요. 왜? 말로 하면은 이 뉘앙스라든지 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걸 양자역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때까지 느꼈던 건 뭔가 심하게 많이 다르거든. 본능적으로 배척해. 이거는 공이 여기 동시에 통과한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지. 뭐 미친놈이냐 공이 반이 쪼개졌냐 미친놈 등등등등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공이 파동의 성질을 가졌으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 따지는 게 뭐라고? 양자역학이라고.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설명은 다 했고요. 다 끝나니까 오셨네요. 자 오늘 책 끝내버릴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음 주가 아니지. 여러분들 6월달은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고요. 나도 좋아 이 새끼야. 죽일까 저거. 7월달부터 오지 마. 7월달 오실 때 내신 끝나고 오실 때 몇 권 가져온다? 1권. 7월달부터 이제 1권 앞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안 풀었던 개념 적용 문제를 수업 시간에 제가 홀수를 풀어줄 거고요. 못 푼 짝수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올 거라고. 그렇게 갈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복귀하는 날 보는 시험은 오늘 풀이했던 전자기파하고 간섭한 거 있잖아. 오늘 풀이했던 거 그게 시험이에요. 수업 계획서에 다 써있어. 그러니까 7월달에 올 때는 뭐 1권 갖고 오라고. 이해됐죠? 자 이거는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니들이 풀어라. 아니다 내가 풀어야겠다.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는 게 맞잖아. 에이씨.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검전기 위에 아연판을 놓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켜 금속박이 벌어지게 한 후 아연판에 빛을 쪼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검전기 전체가 뭐로 대전돼 있었대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었대요. 여기다 이제 뭘 비출 거라고? 빛을 비추어서 방전 효과를 일으켰대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는 더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겠죠. 그래서 예상은 어떻게 될 거야? 오므라들 거고 계속 비치면 다시 또 벌어지겠지. 그치? 예. 가자. 이 실험에서 방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방전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있는 대로 고르래요. 방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특정 진동수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진동수를 크게 준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진동수가 커졌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파장이 짧아졌다는 거 똑같은 말이겠죠? 왜? E는 HF, E는 H 람다분의 C.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은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뿐이 없어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거나 시간을 길게 하더라도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1번 답은 뭐라고? 니은이라. 2번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면 방출되는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와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뭐냐? 광전자 운동 에너지는 뭐가 결정해? 빛의 에너지가. 그래서 기억의 답은 뭐라고? 빛 에너지야.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시간당 광양자의 개수. 이건 뭐? 빛의 세기. 그래서 니는 빛의 세기. 그래서 광전 효과 할 때 다시 얘기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빛의 에너지라. 빛의 세기를 구분만 할 줄 알면 돼. 다르다는 느낌. 빛의 에너지는 뭐가 결정한다? 진동수. 진동수를 뺀 나머지가 빛의 세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2번은 그지 같은 계산을 안 할 거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만을 고르래요.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양자인 광자이다. 이게 광양자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니은 진동수가 F인 빛 광자 한계 에너지는 HF다. 맞아. 그게 광양자에서 나온 식이라고. 빛의 세기가 셀수록 단위 시간당 입사하는 광자가 광양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개수가 많다. 맞는 얘기예요. 곧 광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결정해주고 이 광양자의 개수가 많다라는 걸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4번 그림 나는 1함수 W인 금속판에 문제 보세요. 진동수가 F1, F2인 빛을 비출 때 광양자설에 의한 광전 효과 해석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W가 더 크대요. 그럼 광전 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나는 HF2가 더 크대요. F2가 가지고 있는 빛 에너지가 1함수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광전 효과가 일어나겠네. 자, 1번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나. 2번 진동수 F인 빛을 1함수 W인 금속에 비추었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식으시래. 그럼 뭐겠어? HF가 뭐보다? W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어날 수 있겠지. 세 번째는 뭐? 운동 에너지를 식으시래. 뭐 HF 빼기 W가 나머지가 뭐? 운동 에너지가 될 거 아니냐고. 자, 그래서 4번은 저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5번 그래프가 뭐예요? 가로축이 진동수, 세로축이 운동 에너지. 자, 기울기는 항상 어떻게 구한다고? 분리해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럼 뭐겠어요? H겠죠? H가 뭐라고? 플랑크 상수라고. H가 뭐라고? 플랑크 상수라고. 6번 빛의 파동성, 입자성으로 있는 걸 각각 고르래. 회전과 간섭은 뭐라고? 파동의 성질이에요. 광전 효과는 빛의 파동성 갖고 설명 못하지? 입자성 갖고 설명해야지. 회전과 간섭은 파동성이라 얘기하면 되고요. 광전 효과는 뭐? 입자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가졌어. 뭐라 부른다? 이중성이라 부른다. 7번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을 받는 것.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진다. 맞아.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동과 입자성은 하나가 표현이 될 때 나머지 하나는 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근데 자, 틀렸고요. 디귿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라는 증거였죠.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기억. 8번 다음은 광 다이오드에 빛을 비출 때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설명하다. 이게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자, 광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 구조되어 있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이다. 다이오드니까 접합면의 반도체의 모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쪼이면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원자가 띠 전도띠 나왔다. 기억나지? 자, 여기가 에너지. 자,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불러? 띠라고 부른다 그랬지. 뭐라 부른다고? 띠. 근데 다른 띠 하나도 몰라도 돼. 에너지가 제일 많이 있는 띠, 제일 높은 띠 뭐라 불러? 전도띠. 그 밑에 있는 띠는 뭐라 불러? 원자가띠. 띠와 띠 사이는 뭐라 불러? 띠 간격, 띠 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뭐라 불러? 자유전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뭐라 불러?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띠에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를 전이를 하려면 뭐? 띠 간격보다 큰 에너지를 가져야겠지? 그래서 기억이 띠 간격이 되는 거예요. 뭐와 뭐가 여기 있던 원래 전자가 일로 넘어간 거거든요. 원래 여기 전자가 채워져 있었는데 이게 뿅 하고 넘어갔어. 그럼 이 채워져 있던 놈이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 플러스 구멍처럼 보이게 된다. 이걸 뭐라 불러? 양공. 그래서 뭐 니은하고 디귿은 양공과 전자면 되겠죠. 니은 디귿은 순서가 바뀌어 상관없겠네요. 아니다. 뒤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도 한다 그랬으니까 니은을 전자라고 쓰는 게 맞겠고요. 디귿을 양공이라 쓰는 게 맞겠네. 왜? N형 반도체 전화 나르게가 전자고 P형 반도체 전화라는 게 양공이었으니까 니은을 전자, 디귿을 양공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9번하고 10번은 안 하겠습니다. 이 광전 효과가 어디에 많이 실생활에 뒤지게 많이 써요. 광전 효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광 센서라고 부르는 것들은 보통 광전 효과를 이용했다 생각하면 돼.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문. 내가 문 앞에 가면 문이 열리잖아. 문 앞에 갔어? 그럼 위아래에 뭔가 빛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걸 가린 거야. 그럼 빛이 있어가지고 저 밑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가서 그걸 가려버렸다고. 그러니까 광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인지했지. 그러니까 뭔가 왔네. 동작 감지기 이런 것도 다 광센서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뭐냐 도난 방지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세코미나 이런 거 같은 뭔가 침입하게 되면 영화 같은 데 막 나오잖아. 삐용삐용 우는 거. 그것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빛을 쏴주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누가 들어가서 쓱 지나가면서 순간 가려?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서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겠지. 그걸 인지해가지고 뿅뿅뿅 부어주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광전 효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전등이 다 켜져 있으면 낭비니까 내가 있는 지역만이 불이 탕탕탕 켜지는 그런 것도 뭔지 그런 것도 다 광전 효과 기본적으로 이용한 거고 심지어 엽록체에서도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엽록체에서 뭐예요? 광합성하죠. 광합성한다는 얘기는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부터 뭐가 전자가 튀어나와 이 튀어나온 전자를 가지고 화학 반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엽록체는 당연히 광합성을 광합성도 광전 효과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전지도 마찬가지죠. 빛을 받아 태양전지에서 전자가 튕겨나와 이 전자를 한쪽으로 샥 몰아주면서 전기를 저장해주는. 그럼 안 그래 태양전지도 기본적으로 광전 효과. 그래서 되게 많은 분야에서 광전 효과가 사용된다라는 거. 이해되지요?